택배, 슬픔이 택배로 왔다. 응? 슬픔이 택배로 왔어? 사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 또는 심리 아니야. 그런데 택배로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물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서 심리를 마치 어떤 물체인 것처럼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걸로 바꿔 표현하고 있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여기서 누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슬픔의 주인이겠지. 아, 이거는 슬픔은 느끼는데 슬퍼하는 존재는 모르는 상황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다. 보낸 사람이 바로 슬픔의 주인이 되겠지. 그런데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고? 이거는 반품이 불가능함을 얘기하는 거잖아. 아, 그렇다면 슬픔을 거부할 수 없음을 표현한 거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 서둘러 슬픔의 박스와 포장지를 벗긴다. 박스와 포장지를 벗긴다? 이거는 슬픔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겠지. 벗겨도 슬픔은 나오지 않는다. 슬픔은 나오지 않아. 결국 실체를 알 수 없는 거지. 이러한 노력과 그 결과는 정반대되고 있네. 그런데 이 사람은 서두르고 있고 벗기고 벗겼어. 매우 절실하게 행동하는 것 같단 말이야. 결국 이것은 슬픔에 다가가려는 노력과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네. 누가 보낸 슬픔의 제품이길래 슬픔을 제품이라고 하고 있어. 역시 정서, 심리를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시를 쓰고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 슬픔이길래. 여기 누가 보낸 슬픔의 얼마나 아름다운 제품이길래 슬픔이길래. 이거는 수식어과 피수식어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네. 그러니까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은 슬픔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절실함을 표현하는 것 같아. 특히 누가 얼마나라고 하는 의문사거든. 이라는 의문사의 반복. 이것도 슬픔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 사랑을 잃고 두 눈이 멀어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나에게 나 이게 바로 시적 화자지. 그런데 이 시적 화자는 사랑을 잃고 두 눈이 멀어가지고 겨우 밥이나 먹고 살아. 이 밥이나 먹고 사는 것은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지.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사랑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메마른 것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감정은 다 메마르고 오로지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있는 나야. 그렇다면 이것은 슬픔을 공감할 수 없지. 남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의문을 가져. 이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의아함을 갖다가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거야. 포장된 슬픔은 나를 슬프게 한다. 이 포장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체를 알 수 없는 슬픈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낀대.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면 교감할 수 있는 상태에 처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슬픔을 공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가 슬픔을 갖다가 공감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고 있는 거야. 사랑을 잃은 상태에서 슬픔을 느끼는 상태로 바뀌는 거니까. 살아갈 날보다 죽어갈 날이 더 많은 나에게 살아갈 날보다 죽어갈 날이 더 많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나이가 든 거지. 택배로 온 슬픔이요. 슬픔이요 라고 부르고 있네. 그렇다면 이때 이 슬픔을 인격화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슬픔의 포장지를 스스로 벗고 포장지를 갖다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체를 드러내는 거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만은 슬픔의 진실된 얼굴을 보여다오. 진실된 얼굴을 보여다오. 이거는 실체를 드러내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뭐 해다오 라고 하면서 명령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강한 호소를 드러낼 때 많이 쓰는 거거든. 그렇다면 요거는 슬픔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다가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네. 이러한 간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바로 부름과 명령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특히 여기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만은 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 그만큼 이 사람은 실체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겠지. 마지막 한 방울 눈물이 남을 때까지. 눈물이라 요거는 슬픔,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메마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지. 얼어붙은 슬픔을 택배로 보내고 얼어붙은 슬픔이라. 다시 한번 정서, 심리적인 것을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걸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네. 누가 저 눈길 위에서 울고 있는지. 여기서 이 누구는 울고 있단 말이야. 슬퍼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때 이 누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슬픔의 주인인 거겠지. 그런데 이 사람은 눈길 위에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한 공간인데 아무래도 암울한 상태를 갖다가 느끼게 해주네. 그러니까 이 슬픔의 주인은 암울한 상태에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를 찾아 눈길을 걸어가야 한다. 여기서 이 그가 바로 이 슬픔의 주인일 거야. 그런데 찾는 건 누가 찾는 거야? 아, 여기서 나는 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보충해 주면서 읽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나는 그 슬픔의 주인을 찾아 눈길을 걸어가야 한대. 여기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위성을 갖다가 나타낼 때 쓰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의무감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건데 그만큼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 걸어가는 것은 결국 동반의 자세를 보여주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슬픔을 교감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이 시적 화자인 나도 이 슬픔의 주인과 같은 처지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 사람도 눈길을 걸어간다 그랬거든. 결국 이 나나 이 슬픔의 주인이나
모두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요 구절, 그리고 요 구절, 그리고 요 구절의 관계가 좀 재밌네. 이것을 갖다가 꾸며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을 꾸며주는 것일 수도 있겠어. 만약 이것이 누구의 그 상태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라면 이것은 슬픔을 전하고자 하는 절박함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그를 찾아 눈길을 걸어가야 한다를 갖다가 꾸며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슬픔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이 시에서 시적 화전은 모르는 상태에 있었어. 그러다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지고 걸어가는 걸로 바뀌어. 그렇다면 이 시는 슬픔을 교감하지 못한 나가 슬픔을 교감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 그 과정을 갖다가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어. 이 사람이 슬픔을 교감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사랑을 잃고 먹고 사는 것에 바빴기 때문이길 거야. 그러나 이렇게 슬픔을 갖다가 교감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은 바로 뭐냐면 슬픔이 나를 슬퍼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교감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지.